저희는 이원영 교수님 지도 아래 HRI 연구를 진행한 코로나 병동 로봇 팀입니다. 저는 유저 아이덴티피케이션과 휴먼 트래킹을 구현한 1호학번 김성빈입니다. 저는 유저 셀렉션 알고리즘과 로봇과 프로그램 간의 통신을 담당한 13학번 하윤석입니다. 저는 인터랙션의 진료 파트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담당한 16학번 임수진입니다. 저는 인터랙션에서 상담과 모션 제어를 맡은 17학번 조현정입니다. 저희는 사용자 차별화를 이용한 다자내 로봇의 상호작용 알고리즘 연구라는 캡스톤 주제를 가지고 코로나 병동 로봇과 접목을 시켜보았습니다. 우선 저희의 발표 순서입니다. 첫 번째로 개발 목적 및 동기, 두 번째로 관련 기술 및 기본 동향, 세 번째로 연구 개발의 주요 내역, 네 번째로 시스템 데모, 마지막 다섯 번째로 기대 효과 및 향후 전망에 대해서 발표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개발 목적 및 동기입니다. 우선 개발 목적으로는 사람과 같이 생각하고 사람과 같이 행동하는 로봇의 구현이라는 궁극적인 목표 아래 저희는 다자내 사용자 차별화 그리고 감정적 교류 기술에 초점을 두어 연구를 진행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코로나 병동 로봇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발 동기입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겼는데요. 이는 코로나 감염 환자 중 격리되어 있는 동안 우울증 증상을 겪게 되는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생긴 신조어입니다. 또한 코로나의 최전선에서 근무하는 우리 의료진들의 감염 또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의료진을 직접적인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과 환자를 심리 불안,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부터의 보호 필요성을 느끼고 다음과 같은 개발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관련 기술의 기본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태미라는 코로나19 감염 예방 로봇이 있는데 이 로봇은 원격 진료가 가능하며 방역 담당자와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들은 이 태미가 갖고 있는 기능들입니다. 저희는 이 태미가 갖고 있는 기능 중 자가 진단 및 대응 그리고 비대면 운영이라는 기능을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인 다자내 사용자 차별화 그리고 감정적 교류라는 기술과 접목을 시켜서 저희의 코로나 병동 로봇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연구 개발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병동 로봇은 User Identification Stage, User Selection Stage, 마지막으로 Application Based Communication Stage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스테이지를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로봇 앞에 등장한 다수의 사용자의 얼굴을 인식하고 감정을 분석하는 User Identification Stage입니다. 얼굴 인식은 카펜터 교수가 제안한 퍼지 아트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구현했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동일한 클래스의 데이터들은 모여있다는 가정으로 시작합니다. 최초로 학습하여 만들어진 클러스터는 로봇이 아는 사람으로 설정했습니다. 만약 데이터가 어떠한 클러스터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면 로봇이 모르는 사람으로 분류하였고 이 사람을 실시간으로 학습하여 다음에 등장할 경우 낯익은 사람으로 분류했습니다. 감정 분석은 CNN 모델을 설계하여 서양인과 동양인 데이터셋으로 학습시켰고 Positive, Neutral, Negative 세 가지 감정으로 분류했습니다. 두 번째는 로봇과 인터랙션할 단일 사용자를 선정하고 이를 트래킹하는 User Selection Stage입니다. 로봇은 앞서 퍼지 아트로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친밀도 레벨을 정의하고 이에 따라 인터랙션할 대상을 선정합니다. 만약 모든 사람들의 친밀도 정도가 동일하다면 로봇과의 거리를 계산하여 가장 가까운 사람을 선정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로봇은 트래킹을 시작합니다. 화면의 중점과 사용자 얼굴의 중점의 차이에 비례하여 모터에 가변하는 듀티 사이클을 설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더욱 자연스러운 로봇 목 움직임을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선정된 사용자에 대해 구별된 상호작용을 진행하는 Application Based Communication Stage입니다. 모든 인터랙션은 사용자의 음성을 받고 형태소 기준으로 분석한 다음
발화 의도를 파악하여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로봇은 해당 단계에서 총 3가지 역할을 수행합니다. 첫 번째는 정기적으로 환자에게 코로나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해두어 비대면 의료를 보조하는 역할입니다. 두 번째는 사용자의 감정을 바탕으로 상담, 일상대화 등 다양한 인터랙션을 시도하여 환자의 우울감을 완화하는 역할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병원 안내 역할입니다. 병원 방문자에게 병원의 정보를 제공하고 자주 방문하는 익숙한 사람에 대해 로봇이 직접 이름을 물어보고 등록의 과정을 거쳐 사용자별 차별화된 인터랙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시스템의 데모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설명한 알고리즘에 따라 다자의 사용자를 차별화하여 한 명을 선택하고 그 대상자를 트래킹하는 과정입니다. 지금부터는 코로나 병동 로봇에 사용자가 접근하였을 때 인터랙션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처음 영상은 병동을 처음 방문한 사람이 로봇으로부터 병동의 인프라 정보를 제공받는 과정을, 그리고 그 다음 영상은 재방문한 낯익은 사람이 아는 사람이 되는 과정을, 마지막은 코로나 확진자에게 코로나 진단 모니터링을 제공하는 과정과 감정 교류를 통해 확진자의 우울감을 감소시키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설아야,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나 화장실 위치 좀 알려줘. 화장실 위치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시나요? 응, 궁금해. 공용 화장실은 병동 라운지 앞에 있으니 이곳을 이용해 주십시오. 자주 보이시네요. 당신의 이름을 알고 싶어요. 이름을 알려주세요. 조현정이야. 알려줘서 고마워요. 제 이름은 설아예요. 친하게 지내요. 조현정 씨, 안녕하세요. 증상 확인을 하겠습니다. 기침 증상이 있으셨나요? 기침 증상 있었어요. 인후통 증상이 있으셨나요? 있었어요. 혹시 통증이 있으신가요? 네, 통증도 있어요. 그렇다면 통증의 정도를 0부터 10까지로 나타내주세요. 5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중간 통증이 있으시군요. 기록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현정 씨, 안녕하세요. 평소보다 우울해 보이는데요.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사실 조금 슬픈 일이 많이 나한테 일어났어. 제가 위로해드리고 싶군요. 원래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춤이 최고죠. 같이 춤 어떤가요? 좋아. 빠른 템포를 원하시나요? 느린 템포를 원하시나요? 나는 빠른 템포가 좋아. 우리 같이 흥에 미쳐볼까요? 그만 쳐줄래? 그만 쳐줘. 어때요? 역시 춤이 최고죠? 응, 그래.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와 향후 전망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코로나 병동 로봇은 의료진을 직접적인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과 심리, 불안,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방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코로나 병동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인력난에 시달리는 병동에서도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전문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장소, 시간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우울한 감정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활용적인 측면에서 뿐만이 아니라 기술들을 통해 로봇이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더욱 세분화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로봇은 사람에게 기계에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관계성을 형성할 수 있는 존재로의 가능성 또한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